네, 오늘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나요? 아, 2달 만에 뵙습니다. 2달쯤 됐나요? 네, 오. 지난번에 저희 사장님이 출연하셔가지고 그렇죠. 아주 따뜻한 네, 간만에 훈훈한 그 미담을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찾으셨대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안타깝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보경 기자하고 이야기를 할게. 저희도 한번 다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 네. 출입 금지 당한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누구였죠? 김은희 대표. 네, 김은희 대표입니다. 네. 근데 김은희 대표만이 아니고 더 있다. 네. 금지당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건데 네. 자, 일단 그래도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그 기억을 다시 더듬어 드리기 위해서 김은희 대표가 어떻게 해서 출입금지 당했는지 잠깐 좀 정리를 먼저 좀 할까요? 네네. 이제 김은희 시민단체 대표인데요. 이제 온전한 생태평화 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회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이제 이분이 평소에 용산 미군기지 토양 오염 문제를 되게 활발히 알리셨던 대표님이신데요. 이 대표님이 이날도 이제 7월 22일에도 이제 감시차 용산 어린이 정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방문을 하셨다가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특별 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국정 활동을 도안으로 한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발견을 하시고 네. 그거를 사진을 찍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습니다. 네.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좀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이거를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취지의 제목으로 여러 사진이 공유가 됐고요. 이걸 많은 언론사들이 이거는 우상화 교육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보도를 꽤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후인 8월 2일에 김은희 대표가 갑자기 용산 어린이 정원에 출입을 금지를 당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이제 현장 방문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본인이 인지하게 됐고요. 더 놀라운 거는 김은희 대표가 이제 7월 22일 그 윤석열 대통령 색칠놀이 공부를 사진 찍은 그날 동행했던 용산 주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함께 출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입 금지를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냐. 요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데. 맞습니다. 일단 지금 그 정보과 형사? 네. 형사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이 SNS 때문이다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SNS에 무언가를 올렸고 네. 이게 평온을 해쳤다 네. 이렇게 전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그럼 오늘 할 얘기는? 네, 오늘 저희가 주요하게 할 얘기는 네. 조금 그러니까 더, 그러면 네. 김은희 대표하고 또 김은희 대표와 함께했던 7명의 시민들 외에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출입금지 당한 케이스가 있다. 맞습니다. 누군데요? 그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저희가 좀 흔히 대진연이라고 부르는 네네네. 학생들인데요. 이제 사실 이 친구들 제보를 받고 이제 퍼즐이 오히려 맞춰졌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7월 초에 7월 11일에 이제 출입을 하겠다라고 사전 예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 한 40여 명이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7월 10일에 이제 그 전날이죠. 출입 전날에 갑자기 출입이 어렵다라는 문자를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럼 제가 어떻게 40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출입을 정지당했다는 걸 알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방학을 맞아서 3박 4일차 워크숍을 준비를 했대요. 대진련 차원에서. 그래서 2일차 행사가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을 방문하는 거를 우리 일정으로 잡자 해서 애들이 이제 수십 명이 방문 신청을 했던 건데 1일차 때 이제 그 전날인 1일차 때 같이 행사를 마치고 저녁을 먹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받은 거죠. 거의 이제 동시간에 와버리니까 그렇죠. 너도 받았냐? 나도 왔다. 나도 맞습니다. 받았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밥을 먹다가 그러면서 이제 40여 명이 동시에 출입금지 당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이 대진연 회원들도 혹시 SNS에 뭐 올린 겁니까? 아, 그러진 않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저는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더 억울했던 게 이 친구들은 용산 어린이 정원에 대부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해요. 첫 신청이었는데. 네, 첫 신청이었는데 이렇게 거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부 사유는 명백히 밝힌 거예요? 거부 사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직접 또 물어봤다고 해요. 왜 우리를 출입 거부를 하냐. 근데 아무도 그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잠깐 여기서 그러면 김은희 대표가 출입금지 당한 게 그 네. SNS 때문이라고 형사한테 들었다라는 건데. 네.
대진년 소속 회원들은 SNS에 올린 적도 없고 그 용산 그 정원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금지 대상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색칠놀이를 하는 우상화 교육으로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블랙리스트로 아예 사건이 바뀌었거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은 금지할 수 있게끔 지금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파악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진년이라고 하는 단체명은 사실은 좀 익숙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시위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네, 대학생 친구들인데 이제 반정부 성향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용산 어린이정원에 관련해서 무슨 사건이 입건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관련해서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하면야 조금 납득이 되는데 이 친구들 대다수가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방문도 하기 전에 무언가가 우려되셨는지 그러면 출입 금지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비판한다든지 그렇죠. 관련 뭐 시위를 한다 이런 거 문제 삼는 거 말고 뭐가 더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점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많이 인터뷰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한 20명 정도를 접촉을 해서 직접 이제 그 문자도 받고 왜 본인들이 출입 거부를 당한 것 같냐 또 물어봤는데 다들 추측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 어린이가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도 그냥 내가 대질련이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밖에 추측을 못 할 정도로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럼 아무튼 출입을 막는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놀랍게도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차원에서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이제 제5조 6항에 관리기관장은 반환부지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예약 신청 또는 현장 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기관이 두 군데가 등장하는 거죠. 네, 기관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관리기관장은 지금 이 용산 그 어린이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LH입니다. 거기서 하나요? 토지주택공사인데요. 이게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기관장은 LH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관련 기관의 요청이라고 했을 때 이 관련 기관이 어딘지는 사실상 지금 추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진년 회원들도 어떤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출입금지 당한 것 같은데 규정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출입금지하라고 요청한 관련 기관이 어딘지는 현재로서 모르는 겁니까? 네, 그게 대통령 경호처인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진년 친구들이 이제 집단으로 출입 거부를 당했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에도 물어봤습니다.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갑자기 또 왜 나오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대통령 경호처가 등장을 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저희가 보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 경호처에서 주말에 국토교통부랑 환경부랑 같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셜록 보도 후에? 셜록 저희 보도 후에. 그게 이제 그 김은희 대표 건 그렇습니다. 그 보도한 후에? 맞습니다. 뭐라고 보도 자료? 이후에 그때 이제 MBC 그 김종배 시선 집중에도 이제 김은희 대표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경호처 해명은 우리가 용산 어린이정원 출입 제한 조치를 한 거는 색칠놀이 도안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걸로 추정되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통제를 한 거다.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대진이라고 오히려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렇게도 저희가 추정은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난 후에 저희가 그럼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그럼 대진련 친구들도 뭐 불법적인 행위가 뭐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 했더니 뭐 개인 정보를 사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근데 불법 행위가 돼버린 전과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로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행위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희 대표님과도 제가 이 대통령 경호처 보도자료 이후에 또 이제 혹시 통화를 김은희 했는데 대표도 전과가 있으신가요? 그 김은희 대표님이
사실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 문제 관련해서 네. 되게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네, 네, 대표님이시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게 미신고 집회로 분류가 돼가지고 입건이 하나가 되기는 했어요. 아, 그 일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럼 공통분모가 나오네.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네. 그 같이 출입금지 당한 용산 주민들 있잖아요. 5분. 이분들 중에서는 기자회견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뭐야? 이게 꼬이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논리상 들쑥날쑥하고 지금 여기의 아니, 주장은 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입건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시위를 하다가 시위 전력이 있다. 전과가 있다. 이러면 그건 기록으로 나오니까 네. 100번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입건도 안 된 시민까지 출입금지 당했다는 것은 동태가 파악이 돼야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입건된 김은희 대표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동태 파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조회를 했을까 이런 것까지 지금 조금 의혹 제기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오,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규정 있잖아요. 네, 그건 규정.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7월 1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시점을 되게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이 용산 어린이정원이 올해 5월 4일에 이제 상시 개방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이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신설된 조항입니다. 근데 오직 이 조항만 만들기 위해서 이제 7월 10일에 한번 개정이 된 거고요. 이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됐는데 이 개정이 된 날 대질련 학생들부터 이제 출입금지 당했습니다. 그날 아니에요, 그럼? 7월 10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규정을 사실 조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조금 특이하다는 걸 느꼈을 수도 있으실 텐데 이 조항이 특이한 게 특정 행위나 특정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정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규정 자체를 좀 처음 봐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른 기관의 관람 규정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특이한 점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 뭐 소란, 음주, 쓰레기 투기 등 특정한 행위나 인화물질, 야영용품 이런 특정 물품을 반입을 할 때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뭐 출입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궁, 능, 관람에 의한 규정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4대 궁, 뭐 종묘 이런 데를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성방가, 종교 집회, 무속 행위 이런 거에 대한 특정 행위나 인화 물질 이런 특정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의 제한을 하는 거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요청 기관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을 출입하고 있다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7월 10일에 만들어갖고 바로 그날에 대진령 회원들한테 출입금지를 통보를 했다. 맞습니다. 그럼 뭐 이 급조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참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개방이 5월이었는데 2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그날 당일에 시행되는 법으로 규정으로 학생들부터 막았다라는 게 이 취지가 무엇일까 그런 지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이건 그러니까 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지금 규정에 나와 규정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니까. 그럼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건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은희 대표와 그 시민들, 그다음에 대진년 회원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추정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오늘도 또 하나 하는데 이후에 조금 더 추가로 제보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출입 정지를 당한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했는데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제가 출입 정지 당했을까봐 신청을 해봤거든요. 다행히 신청이 돼가지고. 내일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전과가 없나 보군요. 네,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과가 있더라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가운데 전과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들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그러니까 특정한 성향과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를 해서 전과를 단 사람이라든지 입건된 사람들 이렇게 범위가 좁혀진다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말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냐? 네. 거기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밝혀낼 방법은 없는 거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의원실 통해서도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어디 기관 모두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셜록에 그러니까 나도 그 출입금지당했다 아직 추가 제보 들어온 건 아직은 없고요. 네,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예. 대질련 학생들 주장으로는 40명 정도가 우리는 출입 정지를 당했다라고 했고 저희가 23명까지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아 직접 확인한 게. 네, 직접 확인한 게. 그래서 그러면 네. 금지당한 그 대진년 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이제 대질련 학생들과 김은희 대표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조금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제 어쨌든 이분들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리고 나는 차별 행위를 당했다라고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십니다. 아 차별 당했다는 차별을 취지로? 당했다. 네.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것들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보공개 청구는 이제 해도 사실상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그렇죠. 전화로 아무리 문의를 해도 예. 당사자인데도 무슨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없다. 뭐 잉크가 휘발됐다 이럴 수도 있고. 네, 어떤 갖은 이유를 달면서 지금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 네. 약간 조금 더 그런 지점보다는 어떻게 법적으로나 조금 더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또 보도가 나온다고요? 네, 오늘 또 보도가 그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맛보기로? 맛보기로 이제 사실 저희는 규정을 조금 더 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규정이라는 게 어떤 법령에 근거를 해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규정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와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법조 기자단이라고 검찰이랑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거를 개방화하자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도 이제 법원과 검찰의 논리가 뭐였냐면 본인들 자체 내부에 있는 예규나 규정을 꺼내면서 우리는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너네들을 어쩔 수 없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야라고 논리를 펼쳤는데 이게 사실은 법률에 근거한 규정이나 예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 이런 논리로 저희가 싸우고 있거든요. 예. 비슷하게도 이 규정이 지금 그렇게 보여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규정을 근거로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이거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절차적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이 뭐 현지 사정이라든지 수용 한계라든지 이런 네. 것 때문에 뭐 완전 개방이 어렵고 출입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네. 그러면 그 출입 허용과 금지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는 명확하게 국민한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출입 금지 시켜달라고 요청한 관련 기관이 어딘지 지금 현재로서 알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냥 관리 기관이 LH라는 거 말고는 아무도 네. 아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도 한번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셜록의 김보경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